35일간 이어져 오던 연방정부 셧다운이 3주간 일시 해제에 합의했습니다. JFK 뉴욕과 함께 뉴욕 뉴저지 핵심 공항인 라과디아 공항이 부분 폐쇄됐습니다. 유권자들의 55%는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올리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세 이상 미주 한인들의 74%는 자신의 건강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산율이 30년 내 최저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35일간 이어져 오던 연방정부 셧다운이 오늘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3주간 일시 해제에 합의했는데요. 국경장벽 예산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매우 강력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셧다운 해제를 위해 양보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일단 해소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오늘 일시적으로 셧다운 사태를 푼 뒤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 문제 갈등으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오늘까지 35일째 이어지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워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내달 15일까지 향후 3주간 정부를 재가동하는 내용의 입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끝내고 정부 문을 다시 여는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는 걸 발표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I am very proud to announce today that we have reached a deal to end the shutdown and reopen the federal government.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의회 인사들로 이뤄진 초당적 위원회가 나라의 장벽 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JFK 뉴욕과 함께 뉴욕 뉴저지의 핵심 공항인 라과디아 공항이 부분 폐쇄됐습니다. 항공보안 요원은 물론 항공교통 통제 요원까지 부족해지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이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뉴욕 라과디아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 노선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항공통제 요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라과디아 도착 노선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무급 근무 상태가 길어지면서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공항 보안검색 요원의 결근이 급증한 데다 이번에는 항공교통 통제 요원까지 부족해져 급기야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 출발편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의 레이건 내셔널 공항, 뉴욕 국제공항, 필라델피아 국제공항 등에서도 상당한 지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항공 요원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미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 업무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며 항공 노선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긴급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연방 최저임금 인상에 찬반 의견이 많은데요. 미 유권자들의 55%는 시간당 $15로 올리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4일 의회 전문 매체 더힐과 여론조사기관 해리스 X가 발표한 결과를 보면 유권자의 55%가 시간당 최저임금 $15 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정치 성향을 보면 민주당 지지 유권자가 73%, 무소속 53%, 공화당 36%였습니다. 시급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15가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7%였고 현행 연방 최저시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14%에 달했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연방 최저시급 $7.25는 10년째 오르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민주당은 연방 최저시급을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15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동 발의자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바비 스캇 의원 등입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저소득 여성과
유색인종 근로자들의 수입 증가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 능력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9에서 20일 1,000명의 등록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건강은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라고 하는데요. 미주 한인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자신감이 높으면서 그로 인해 검진에는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주 한인 50세 이상 고졸학력 이상 10명 중 7명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좋은 편 또는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3.6%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양호한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건강관리는 타인종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은 한인 다음으로는 필리핀인 75.8%, 흑인 69.3%, 히스패닉 51.7%, 중국인 48.3% 등의 순입니다. 또 한인은 최근 1년 내 건강 관련 검진을 받은 비율이 65.6%에 그쳐 이 또한 타인종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한인들의 흡연 비율은 흑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의료보험 소지 여부도 76.8%로 나타나 이 역시 타 아시아인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한인의 30.7%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의료 서비스 비용이 비싸다고 답해 의료보험의 소지 비율이 낮은 것이 비용의 부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서는 인종 간 건강관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미국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율이 30년 내 최저로 떨어지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도 미국의 출산율은 지난 30년 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정 출산율보다 16% 낮은 수치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제적 요인 외에도 개인주의, 가치관의 다원화, 인간관계 스트레스, 희생정신이나 희망 감소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보고에 따르면 전국에서 사우스다코타와 유타주만이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정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워싱턴 DC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모든 주에서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히스패닉계는 29개 주에서 현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고 흑인 여성은 12개 주에서 인구 감소를 막을 정도의 출산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면서 출산율 꼴찌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포르투갈, 폴란드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스라엘은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학생들의 표준시험 성적을 교사들의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교장이나 교사의 평가 기준은 각 학군에서 정하게 됩니다. 23일 주 상하원에서는 학생들의 주 표준시험 성적을 교사, 교장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각 학교의 교장, 교사들은 지난 2014년 개정된 뉴욕주 교육법에 의해 학생들의 수학, 영어 표준시험 성적에 따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정부가 만들었거나 관장하는 모든 시험 성적을 교장과 교사 평가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각 학군이 교장, 교사 평가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들며 이번 법안이 발효될 시 학군 간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주정부 시험이 교장, 교사 평가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다른 시험 성적도 모두 제외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더 많은 시험 결과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고 결국 학생들의 학업 부담은 여전하다는 주장입니다. 교육전문지 초코비트는 이번 법안으로 인한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하는 즉시 발효됩니다. 재산세 때문에 이주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재산세 상한선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한숨 돌릴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23일 주 상원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2% 또는 물가 상승률 중 낮은 것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영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즉시 하원에 전달했습니다. 법안은 하원에서도 다수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사실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도입은 쿠오모 주지사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연설에서도 주의회의 재산세 상한선 연구법의 통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재산세 상한선을 영구화하기 위해 주의회를 압박했으나 실현되지 않으면서 임시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상한선을 묶어두었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평균 1.9% 인상이 적용됐던 재산세 임시 상한선 제도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주내 공립학교와 교사 노조 등은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학교 예산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늘어야 교육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 발의자인 제임스 가우란 의원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2%로 영구히 묶어둠으로써 뉴욕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셰일 오일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원유 수입국을 유지해왔던 미국이 내년부터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전망입니다. 2020년부터 미국의 원유 천연가스 수출액은 수입액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 에너지 순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에서 2년을 앞당긴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에 주간 단위로 미국의 석유 수출량은 수입량을 웃돌았으며 2027년까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에너지부는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환경보호와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새 유전 개발을 억제하면서 줄곧 에너지 순수입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를 해제했으며 여기에 셰일 오일, 셰일 가스 혁명이 더해지면서 에너지 생산량이 급증했습니다. 현재 텍사스,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등지에서는 수압 파쇄 공법을 이용해 셰일층에 저장된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유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공급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중동이 급속히 힘을 잃어가면서 셰일 오일은 미국의 힘을 재확인시켜주는 도구가 됐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는 공급 측면에서 국제 유가 하락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공립학교에 설치된 우길기 연상 벽화 철거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광선 문양을 우길기로 여기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LA 타임즈에 대해 한 단체는 역사와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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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한인타운 공립학교의 우길기 연상 벽화 철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커뮤니티가 벽화 철거에 대한 객관적인 타당성을 제시했습니다. 윌셔 커뮤니티 연합 WCC는 단순히 태양 광선 모양 때문이 아니라 우길기와의 유사성을 지적했습니다. 햇살이라는 컨셉을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려지는 방식, 그게 우길기랑 너무 비슷할 때, 그죠? 빨간색의 두툼한 라인이 한 곳으로 이렇게 포컬 포인트로 모이는 것, 이 안에서 우리가 그걸 우길기 모양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뭐 햇살무늬라고 해서 무조건 뭐 선칩 과자에 있는 것도 햇살무늬인데 그건 어떻게 하냐, 막 이런 바보 같은 코멘트들이 많은데 그거는 완전히 지금 논점을 벗어나는 얘기죠. WCC는 전범기 가운데 하나인 하켄크로이츠 문양을 디자인으로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우길기도 이와 같은 증오의 상징임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패션 브랜드 자라에서 판매된 셔츠와 지난 2015년 뷰티 브랜드 얼반 아웃피터스의 장식용 원단 모두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킨다는 유대인 커뮤니티의 반발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논란을 빚었던 당시 함구했던 LA 타임즈의 이중적인 태도도 지적했습니다. 자라의 그 파자마 또는 그 얼반 아웃피터의 그 테퍼스트리 또는 뭐 핸드백 이런 것도 그때는 LA 타임즈가 이렇게 세게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나서서 반대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 논점을 벗어나면서까지 막 무리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더블 스탠다드라고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지에서도 만행을 범한 사실과 우길기 문양이 한일 양국 간의 분쟁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제기됐습니다. 한인 사회는 이번 우길기 논란이 한인 2세들과 주류 사회에 역사의 진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PD가 교통 단속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흑인을 더 많이 적발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LA타임즈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LAPD 메트로국이 교통 단속으로 정지 명령을 내린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사우스 LA 지역에서 흑인들에게 정지 명령을 내린 비율은 65%로 이는 이 지역 전체 흑인 인구 비율인 35%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LA타임즈는 지난 3년 동안 LA 지역에서 교통 단속으로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90% 이상이 흑인과 라티노였으며 특히 적발된 흑인 운전자들의 수는 백인에 비해 13배나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LA시의 흑인 인구 비율은 9%에 불과하지만 경찰의 교통 단속으로 적발된 흑인 비율은 전체 적발 비율의 50%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의 단속이 지역과 인종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라고 LA타임즈는 꼬집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마이클 훈박 변호사가 뉴욕주와 커네티컷주 등을 관할하는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습니다. 마이클 박 지명자는 프린스턴대를 나와 예일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연방 대법관의 법률 서기를 거쳐 안보 헌법 분야의 백악관과 행정부를 자문했으며 연방 법무부 고문 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MTA 이사회는 24일 회의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던 요금 인상안 표결을 2월에 열릴 다음 회의까지 연기했습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주지사가 임명한 피터 워드 이사의 연기 제안과 서비스 개선은 없이 요금만 인상된다는 비난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사회는 보너스 5% 적립을 중단하는 방안과 기본 요금을 $3로 인상하는 대신 보너스 금액도 1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뉴욕시를 비롯한 뉴저지주 150만 명의 주민이 고질적인 수돗물 납성분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메인 수도관은 물론 가정과 직장, 학교로 연결되는 수도관과 시설까지 고쳐야 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 문제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주가 임금 체불, 고용주 처벌을 강화합니다. 현행법에도 종업원 임금 체불이 계속될 경우 중범죄로 다스리지만 계속될 경우란 조항 때문에 기소에 애를 먹고 있어 기소 과정을 검찰 측에 유리하도록 고치고 이와 관련된 처벌 수위도 올라갑니다.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곧바로 중범으로 간주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춥지 않은 날씨에 대체로 흐리면서 가끔 맑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늦게 눈발이 날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